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랄까, 우리 생활이랑 정말 뗄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메타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소셜미디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요즘 메타가 좀 달라졌어요. 그냥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인공지능,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질문은 이겁니다. 메타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AI에 집중하는 걸까? 이거죠. 메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부터 최신 AI 전략,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또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만 속속 뽑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메타.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페이스북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정말 빠르게 되겠죠. 그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했던 서비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2012년에 인스타그램, 또 2014년에는 왓츠앱 같은 핵심 서비스들을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소셜미디어 제국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에 회사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로 바꿨어요. 그때 메타버스라는 아주 큰 그림을 발표했었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 메타버스 비전이 당시에 정말 큰 화제였는데 아직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메타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튼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로요. 지금 메타는 AI 연구 개발, 특히 대화형 AI 비서라든지 아니면 라마 같은 자체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인 변화의 배경이랑 현재 상황, 이걸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를 제대로 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메타의 주 수입원,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은 여전히 그 소셜미디어 쪽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네, 핵심은 단연코 광고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남기는 여러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어떤 페이지를 팔로우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동영상을 좀 오래 보는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광고주들이 원하는 특정 그룹, 타겟에게 아주 정교하게 맞춤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메타 전체 매출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가 돼서 그게 광고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가요? 광고랑 AI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AI가 메타의 광고 사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AI 기반 광고 솔루션이거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요? 네. 광고주가 타겟 설정이나 예산 분배 같은 좀 복잡한 과정들을 AI한테 맡기면 AI가 알아서 최적의 효율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AI 기반 광고 사업만으로 현재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8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600억 달러요? 연간이요? 네. 그러니까 AI가 그냥 먼 미래의 기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메타의 돈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80조라니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AI가 광고 효율을 그렇게까지 높여주는군요. 그렇다면 메타는 이 AI 역량을 더 키우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대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메타 AI 어시스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AI 어시스턴트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건가요? 질문에 답해주기도 하고 글이나 코드 같은 걸 대신 써주기도 하고요. 실시간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같은 기능도 들어갔어요. 그 AI 비서는 어디서 써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앱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앱 안에도 계속 통합을 하고 있고요. 또 독립적인 앱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벤이랑 협업한 스마트 안경 있잖아요. 거기나 퀘스트 VR 헤드셋 같은 기기에서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걸 개인용 초지능, 영어로는 Personal Super Intelligence라고 부르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강력한 AI 비서를 갖게 되는 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죠. 상당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개인용 초지능이라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AI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2025년 여름에는 조직 구조도 크게 바꿨습니다. 여러 부서에 좀 흩어져 있던 AI 연구 인력, 개발 인력들을 메타 초지능 연구소 MSL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하나의 큰 조직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MSL을 다시 4개의 전문 그룹으로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4개의 그룹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팀들인가요? 너무 복잡하게 들리진 않을까 싶은데.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4개 그룹이 AI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 과정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라마 같은 기초 모델을, 그러니까 AI의 두뇌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 초지능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그룹이고요. 둘째는 메타 AI 비서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AI 제품을 개발하는 그룹. 셋째는 이 모든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 뭐 데이터 센터나 AI 칩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요. 마지막 넷째는 기존의 기초 AI 연구 조직인 세어인데 여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곳입니다. 와, 결국 기초 연구부터 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까지 이 AI 생태계 전체를 메타가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AI에 모든 걸 걸었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인프라 구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러는 데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AI 경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인프라 확보전이거든요. 메타는 이 부분에도 정말 뭐랄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최근에 그 블루 아울 캐피탈이라는 투자사랑 손잡고 미국 루이지아나에 무려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짓기로 했거든요. 37조요? 데이터 센터 하나예요? 단지죠, 캠퍼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메타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2026년에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용이 2025년 예상치가 한 700억에서 72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거보다 현저히 클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130조. 와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이렇게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메타의 실제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요. 겉으로는 사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나 늘어서 5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사용자들이 메타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광고도 더 많이 본 덕분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세부 지표를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걸 다 합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 이걸 Family Daily Active People, 줄여서 DAP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8% 늘어서 35억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35억 명이요? 매일 쓰는 사람이요? 네,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매일 메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죠. 그리고 광고 노출리 수도 14% 증가했고요. 더 놀라운 건 평균 광고 단가, ASP라고 하는데 이것도 AI 덕분에 10%나 올랐다는 점이에요. 단가까지 올랐군요. 그렇죠. AI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더 잘 보여주니까 앱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광고 효과도 좋아지니까 단가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와, 사용자 수도 늘고 광고 단가도 오르고 그러면 수익성도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입니다. 매출 성장은 분명히 인상적인데 동시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짓고 AI 칩 사고 또 유능한 AI 인재들 영입 경쟁 때문에 인건비도 엄청 치솟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실제로 3분기 주당 순이익 EPS, 그러니까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1.05달러로 발표됐어요. 근데 이건 시장 예상치였던 6.72달러에 한참 못 미친 결과였거든요. 1.05달러요? 예상치가 6.72였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죠? 비용 때문인가요?
그 주된 이유는 사실 일회성 세금병 때문입니다. 약 159억 3천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이 세금을 이번 분기에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일회성 요인을 빼고 보면 실제 조정된 순이익은 훨씬 높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I 관련 비용 증가는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메타의 발목을 잡는 큰 비용 덩어리가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리얼리티 랩스 부문입니다. 예전에 발표했던 그 메타버스 비전 있잖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VR, AR 헤드셋인 퀘스트나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이죠. 메타의 주력인 광고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동안에 이 리얼리티 랩스는 계속해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어요. 가장 최근 분기만 봐도 영업 손실이 무려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분기 6조 원 손실이에요? 와, 정말 크네요. 아직 메타버스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는 AI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아직 수행 모델이 좀 불합실한 메타버스 사업에도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메타의 재무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메타는 여전히 광고, 특히 AI 덕분에 더 강력해진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광고 제국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AI 분야에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투자 자체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뭐랄까 계속 돈을 까먹는 사업부가 존재한다는 재정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AI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려고 하는데 동시에 리얼리티 랩스라는 좀 무거운 추를 발목에 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까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갈지 이게 메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고 또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AI로 강화된 광고 제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막대한 AI 투자, 마지막으로 리얼리티 랩스의 부담. 이 세 가지 축을 기억하면 메타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는 왜 라마처럼 자신들이 힘들게 개발한 강력한 AI 모델을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를 하면서 동시에 메타 AI 어시스턴트 같은 자체 서비스나 이걸 위한 폐쇄적인 인프라에는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까요? 이 약간 상반돼 보이는 전략의 진짜 의도가 뭘까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오픈소스로 풀면서 또 자기들 건 따로 만들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들이 결국 메타의 기술 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메타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려는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개발자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고 협력을 통해서 AI 기술 발전 속도 자체를 더 끌어올리려는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일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메타와 AI의 미래를 더 깊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메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이 거대 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